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6월 31일이고요. 오늘 수요일이죠. 9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6월도 벌써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2021년 반을 갔네요. 이제 벌써. 시간 빠릅니다. 자, 이제는 비덴트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비덴트 보겠습니다. 현재 9,230원이잖아요. 비덴트 가격이. 그런데 일단 연봉을 통해서 그동안 주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쭉 볼게요. 땡기면 비덴트는 뭐 주봉이죠. 연봉을 바꿔볼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땡기면 2021년서부터 2011년서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의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비덴트는 황 대표가 한번 한 적이 있죠. 2월 달쯤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또 한번 참고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2월 19일 날 같이 TV에서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때는 한참 전이었었죠.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나오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고가, 그 다음에 저가, 그 다음에 이런데 그리고 이렇게 분할 이렇게 해버리면 보시면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분할, 2분할, 3분할, 4분할 즉 어떤 일정한 범위를 두고 비덴트의 특징은 왔다 갔다 합니다. 주가가 지금 현재는 최근 3년간은 이 안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갇힌 형태가 됐죠. 이렇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보는 것은 어떤 규칙성, 그 다음에 주가에 움직였을 때 가장 그 의미 있는 지점에서의 서로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교차 가격들, 뭐 이런 정도를 윤곽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비덴트라는 종목은 지금 이렇게 2015년서부터 한 5, 6년간 내려왔던 그림을 처음으로 올해 이렇게 넘어가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위치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가 거래가 많은 가격대고요. 그러면 이 거래가 많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가의 움직임은 탄력적으로 다시 한번 시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기지 못하고 저항이 된다면 이게 매형이 되면서 주가는 빠질 수도 있겠죠. 우리 주가 움직임을 어떤 형태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의미 있는 지점에서의 파동은 그 다음에 지지는 그 다음에 저항은 변곡은 굉장히 시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점 보이고요. 자, 월봉 한번 볼까요? 자, 월봉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이렇게 아까 좀 전에 연봉에서 봤던 이 흐름을 바꾼 자리가 보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고.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코로나 때 웬만한 종목 다 밀렸었잖아요. 그때 동시에 한번 밀렸던 것 같고, 얘도. 밀렸던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좀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건 한눈에 보입니다. 그게 이제, 뒤로 보게 되면 한 6,000원대쯤 돼 보이죠. 6,500원대. 지금은 9,220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기준에서도 좀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되죠. 이 모양을 보면서 여기 보시면 거래가 좀 있었고요. 흐름상 내려오던 흐름이 여기서부터 바꾸려고 하는데 자꾸 올렸다가 눌림 지지를 하죠. 한번 올라갔죠. 그리고 이번에도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 주가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비덴트는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해서 물려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명한테 제가 이 얘기, 비덴트 대표님 어떻게 보시냐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서 주가의 위치랑 흐름을 동시에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따라다니는 매매를 하게 되면은 뭐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따라다니는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 기준 어떤 대응하려고 하는 기준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잘못하면 물려버립니다. 이게 얘가 일리 안 간다, 일리 꺾는다 이 문제를 떠나서 기준이 있어야 대응을 하겠죠. 그러려면 진입에 대한 기준, 그리고 청산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손절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식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리스크 관리 차원을 잘 생각을 못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그런 면에서 보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게 되면 더더욱 어떤 차트에서 나타나는 가격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석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연봉과 월봉에서 나타나는 그림을 좀 더 구체적이게 파동이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되겠죠. 이건 뭐 같겠죠. 다를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보일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보이겠고요. 여기서부터 변화를 줬잖아요. 여기서부터. 오랜 시간에 내려오던 흐름을 여기서부터 변화를 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앉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넥자리를 끼고 이렇게 강력한 지지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올라갔다 눌림이 돼서 다시 올라갈 수는 있죠, 여지가. 근데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이 거래도 많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물 저항과 그 다음에 이 흐름, 즉 대추세가 저항이 지지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지지,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적인 지지.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세 번의 매물과 그 다음에 대추세의 지지가 저항이 지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지했던 가격대의 지지가 있는 거죠. 여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얼마냐고 보면 이 자리는 6,500원에서 7,000원 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9,200원이니까 그러니까 6,500원을 이탈해서 파동을 치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6,500원 위에서 파동을 치면서 위쪽으로 끌어준다면 이게 눌림이 될 가능성은 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림을 주고 이렇게 치고 나간다면 그럼 이 대흐름도 벗겨지는 거고 이 지지 과정도 지켜지는 거고 이 흐름도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점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한번 볼게요. 비덴트. 코스닥 벤처 기업에 되어 있고요. 분류가 되어 있고 중형주입니다. 코스닥 IT 종합, 그 다음에 통신장비. 이거 그거죠. 뭐죠? 가상화폐 관련 그 연관이 있어갖고 올해 연초에는 상당히 많이 떴다가 가상화폐 밀리면서 동시에 지금 그러고 있죠. 자, 시가총액이 4,233억입니다. 그러니까 4,000억이 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중형주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이제 기본적인 걸 봐야 되겠죠. 이 회사가 방송용 디스플레이 기업, 암호화폐, 블록체인, 방송 장비, TV로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이슈가 됐던 거고요. 한참 자, 재무정보를 잠깐 볼게요. 20억대에서 30억대를 이렇게 유지하는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락조락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매출액 구조가 상당히 이렇게 줄어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슈가 있어서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230억에서 계속 연간 실적이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탄력은 그다지 못 받은 거죠. 잠깐 기대감 때문에 잠깐 갔다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내려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근데 분기 실적 다시 한번 가볼게요. 뭐 그만하죠. 자, 그러면 뉴스를 통해서 한번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한번 또 볼까요? 그러면 가상화폐 관련주 급등까지 23시간 특히 비덴드 5% 급등한다. 이게 이제 어제 뭐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다시 이제 제자리잖아요. 그 다음에 빗썸 지분 매각한 비덴트 코인 가격 내려가니 매수자가 없네. 이게 악재가 돼버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차 열심히 오르는 비트인트, 연달아, 위지트, H&M 상승. 이게 이제 가상화폐 다 관련주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보자고요. 어떤 걸 보냐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황 대표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어떤 걸 보려고 하냐면 요거 한번 볼게요. 뭘 보냐면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봐볼게요. 비트코인 거래소를 한번 요거 비트코인 거래소를 한번 가볼까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코인의 움직임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흐름을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려고 그래요. 주봉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달 여기 요거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뭐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은 월봉을 보게 되면 흐름상 이렇게 한번 틀어서 올라온 적이 있죠. 코인이 비트코인이 그리고 이렇게 한번 틀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틀은 자리가 어쩌면 이 자리가 저점 즉 대추세인 월봉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 반등의 자리가 끝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여기가 지지하장이 남아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부터 조금 소폭이나 반등의 시작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반등을 한다면 어디까지 보냐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5천만 원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도 지금 4,100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업비트 기준이에요. 그러면 한 5천만 원 넘어간다면 한 2, 30% 정도는 지금부터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다시 한번 또 이 비트 가속화폐에 대한 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오가지 않을까. 그러면 얘가 또 맞물려서 이 반등의 시작점이 어쩌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물려있는 분들이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서 많이 물렸더라고요. 이것도 쫓아가서 가상화폐가 워낙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관건은 이거죠. 이제 이 고점이 15,000원대를 넘어가서 안착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최소한 이슈가 되고 지금 비트코인의 위치를 봤을 때는 이 안에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기는 이 자리가 워낙 완강하게 지지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거기 맞게 또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비덴트는 6,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신규 진입과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은 거기를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지지하자 교차하는 거니까 지금 9,190원이잖아요. 얼마냐면 11,000원, 12,000원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한번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을 볼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넘어가려면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통과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 거죠.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만약에 12,000원 오시면 비중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황 대표, 그럼 밀리면 6,500원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서 좀 추가하면 안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추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지켜진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황 대표, 그게 아니라 6,500원 깨면 어차피 추가했다가 무너지면 그냥 둘 다 손절하고 나오면 되겠지. 근데 생각보다 6,500원을 추가해서 무너지면 손실이 더 커지죠. 눈땡이처럼. 그러면 손이 안 나갈 거예요. 손이 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은 손절한다고 하지만 실전에서는 아마 이 지켜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애초부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차라리요, 항상 매매를 하기 전에 기준을 정해놓고 끊었다가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죠. 차라리 끊었다가. 근데 물타는 형태가 되게 되면 매매의 습관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립니다. 자, 정리할게요. 비덴트는 6,500원 기준으로 해서 신규 진입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12,000원대가 저항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15,000원대를 넘어서 안착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황 대표 지금 9,000원대인데 6,500까지 빠질까? 빠질 가능성이 좀 있죠.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그러니까 항상 리스크의 범위의 끝을 보면서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 들어가도 될까? 아니면 좀 기다렸다 들어가는 게 어떤가? 근데 요거 한번 봐볼게요. 요거 한번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약간 이렇게 자꾸 우상향 틀려고 하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는 공간이 제가 얘기하는 여기 6,500원대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열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래서 이런 걸 볼 때 매매를 할 때요. 여기를 보면 지금 얘가 리스크 범위가 보이는 거잖아요. 얘가 그만큼. 그래서 저는 이런 위치에서는 잘 안 들어가죠. 최소한 이렇게 붙어줘서 여기가 좀 짧아야 손절도 바로 할 것이고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거 잡았다 그러면 이게 휘짓고 다니면 손실이 꽤 커져요. 9,000원에서 아시겠지만 6,000원 가면 3,000원 빠지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33%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 공간에서만. 그러면 이게 손절 33%는 너무 크잖아요. 이건 손실에 가깝지 손절에 가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쫓아가는 매매를 하지 않지.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 근방에 잡아서 물리신 분이라면 12,0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저항도 있고 여기까지는 만약에 오면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황 대표, 내가 여기 잡아가지고 여기 14,000원 잡아가지고 있잖아. 이거 너무 아까워서 개길래. 근데 그렇게 매매하시면 힘들어지죠. 차라리 저는 비중을 줄였다가 밀리면 차라리 여기서 다시 한번 잡는 게 낫죠. 차라리 그렇게. 아니면 올라가죠. 지지하는 거 보고 여기가 저항이 됐는데 지지가 될 수 있잖아요. 지지하려고 뚜렷하니까. 그럼 차라리 여기 잡는 게 낫지. 이거를 그냥 방치해두면 힘들어지죠. 자, 이런 점을 참고해서 보시고요. 황 대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참고사항으로만 보세요. 참고사항으로만. 자, 정말 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이는 부탁드릴게요.